네, 한정혜입니다. 오늘도 청주 LG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어서 한 명이 사망하고 지금 13명으로 부상이 나왔는데 얼마나 더 피해가 더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있었던 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장 재보고를 장관께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당일부터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화재감식반이랑 과학수사대 또 뭐 소방방재청, 전기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렇게 국가수과지에서 합동으로 어쨌든 재해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재해조사 결과가 경찰청 이름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장관께서 파악하시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산업재해 원인이 뭐라고 판단되십니까? 지금 전문기관 저희 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함께 조사를 하고 또 감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천장에 설치된 가설 전등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서 화재로 이어진 걸로 보이는데. 예, 가설 전등에 의한 스파크라고 어쨌든 전기 누전에 의한 사고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조금 더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가설 전등에 의한 스파크에 의한 화재라고 또 산재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설 기자재와 가설 전등을 관리해야 되는 원 책임은 GS건설에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 GS건설에 원청에 속해 있습니다. 원청에 속해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건설 현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닌 사실 공사기관 단축에 큰 이유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해외와는 다르게 공사기관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공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관을 단축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홀하게 되는 바람에 많은 사고가 있고 상당히 많은 산재 사망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작된 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프로젝트 심의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던 분께서 4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주 설계자인 민현준 공익대 건축학 교수 역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공기다. 지적을 하고 연장을 주장했습니다만 역시 무시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언론 보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발주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 2월 5일 준공을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 공공프로젝트는 또는 이 주 설계자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20개월에 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개월 공사기간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발주처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임의적으로 공기를 단축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기가 적정하게 보장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만 그 공사 기간의 적정성이 어느 정도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사의 경우에는 처음에 설정한 공사 기간이 중간에 단축된 사례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처음부터 알고 계실 겁니다. 계획된 기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건설 현장에 대한 요연 방지 계획서에는 실질적으로 공사기간, 즉 공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특히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기의 단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요연 방지 계획서에 실질적인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검토 내용을 좀 추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게 공사가 어쨌든 2011년 11월 12일에 착공이 되고 고용노동부가 이 현장에 딱 한 번 안전 점검을 나갔습니다. 딱 한 번요. 그것도 올해 우기 대비 현장 점검에서 지적한 것은 방수턱 활석 작업자에 대해서 방진 마스크 쓰고 보안경 착용해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내용이 일부 미시정된 거. 교육 안 했네. 요 정도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특별 점검한다, 일제 점검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건설 현장에 사고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발 어떤 일이 났을 때 특별 점검, 일제 점검 하지 마시고 상시적인 점검이 그것도 그 예고되지 않은 점검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근로시간 그 면제자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뭐 몇 번씩 가지 마시고 이런 일제 점검이 아니라 상시 점검을 해주시고요. 대답을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아니요, 대답을 상시 점검을 활성화를 해주십시오.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다가 공사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넣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좀 논의를 해보고 그것이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의 한다면 나름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좀 의견을 나눠보겠고요. 2000 냉동 창고 화재 때 4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40명이 산재로 돌아가셨는데 그만두라는 거죠? 그때 결국은 처벌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벌금 2천만 원 물고 말았습니다. 40명이 돌아가셨는데 2천만 원으로 다 면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 이번에 GS건설, 이 현대미술관도 가서 파악을 해봤는데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3분의 2 정도가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 기간제로 있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안전관리, 페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일정 부분 규제를 해야 되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고용 형태에 대한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주요한 파악을 해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현대자동차를 다녀왔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올해 어쨌든 2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불법 파견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불법 파견이라고 확정이 나고 난 뒤에, 대법 판결이 있고 난 뒤에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을 해소하라고 하는 시정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는 없고,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울산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왜냐하면 금속노조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 관련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 사건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더만요. 아마 이게 이제 관련해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봐지는데, 저는 꼭 이렇게 금속노조가 파견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이 있어야지만이 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조사할 수 있는 겁니까? 특히나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난 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 이전에 노동위원회의 이 판정 결과도 존중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법원 판결도 존중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우선됩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우선됩니까? 우선의 문제가 아니라 다툼을 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나오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3심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는 비록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전에 노동위원회 판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다툼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잘 듣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을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파견법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시정하게끔 하고 직접 고용을 시키도록 지시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정말 슬펐던 것은 2004년, 2005년에 현대자동차 그 사내 하도급 점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때도 물론 이제 고소고발이 있었고요. 그 당시 노동부는 노무관리상 독립적 결여다 해가지고 사내 하도급 업체 122개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판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정에 불응을 했죠,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적법도급으로 판단해버리는 바람에 불기소 처분이 돼버렸죠. 여기서 제가 정말 그걸 또 보고하고 계시나요?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검찰의 적법도구 판단으로 불기소 처리된 이후 노동부가 검찰의 입장에 준하도록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변경을 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3심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진행될 때 대체적으로 1심에서 판결이 나도 노동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침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함과 동시에 바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입장에 준하도록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2010년에 실제로 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자동차 공정의 파견 위반 여부 조사를 할 때 노조에서 노동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못 받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노동부는 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7년에 검찰의 판단을 만족시킨 판단 기준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는 지침으로 이 불법 파견과 관련된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판단 기준의 지침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의원님.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결이 있으면 바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현대자동차가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와 생각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보낸 공문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에 비사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내 하도급을 적법하고도 적정하게 운영하고 사내 하도급을 적법하고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위상에 맞도록 사회적 책임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법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타깝다고 지금 노동부가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하라고 시정 지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도 포함해서 잘 하라는 취지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답변 드리다가 끊겼는데요. 대부분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서 2010년부터 근로자 파견 판단에 관한 지침 이런 점검표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만 집어넣으셨습니다.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지침을. 이 지침은 그 지침에 들어있는 표지요. 이 지침은 2007년에 있었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서 만든 지침입니다. 2010년도 대부분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표에만 조금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체 관련된 지침을 변경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죠. 또 다음 보충 질의 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